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추천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강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자료 자체가 양도 많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은 만큼 석소장이 열심히 해당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2023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를 기다리고 계시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강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2023학년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한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크게 10명에서 20명으로의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완화 사항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 소장이 그간 서강대학교를 다룬 콘텐츠에서 서강대학교는 이런저런 면모를 고려했을 때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에 빠져 지속적으로 전형을 간소화시킬 수밖에 없고,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간소화 수준을 넘어서 고내신 학생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서강대학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입결 분석 컨텐츠 이외에도 위의 두 컨텐츠를 통해서 서강대학교에 적합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입학처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논술 일반 전형에 대한 변경 사항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학부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서강대학교 입학처에서 친절하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대충 살펴봤다가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어디가 자료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입결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서 건국대학교처럼 해당 자료를 토대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신경을 쓰지 않고 살피면은 물음표스러운 사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서강대학교 입학처 공식 2023학년도 입결 자료 내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합격 인원과 최초 실질 경쟁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우선 보통 합격 인원을 저렇게 기재를 해두면 대부분은 충원 인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해당 인원은 충원 합격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의 인원을 모두 합친 총합격 인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인문학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1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서 52명까지 충원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서 38명, 52명에서 14명을 뺀 값인 이 38명이 충원 합격해서 271.4%라는 충원율이 산출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석소장도 처음에는 대학 어디가 충원 합격 순위 자료와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순히 충원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심코 지나가려고 했는데, 합격 인원 규모에 묘한 위화감이 느껴져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합격 인원에서 모집 인원을 뺀 값을 충원 인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 옆에 있는 충원율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알았던 만큼 학생학부님들께서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래에 게시할 자료에서는 해당 연산 과정을 모두 거쳐서 일반적인 충원 인원을 기입해 두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컨텐츠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직 대학 어디가 자료에도 별다른 주의 안내 문구 없이 다른 대학의 일반적인 충원 인원처럼 은근슬쩍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을 간과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학생학부모님들이 더러 계실 듯 하니까 석소장의 컨텐츠를 살피신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해당 사항을 감안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최초 실질 경쟁률이라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및 최종 합격 인원을 고려한 경쟁률이라고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너무 불친절한 설명이라 석소장이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지원 인원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과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합친 총합격 인원으로 계산한 경쟁률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문학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서 순수하게 9.36대 1이라는 경쟁률이 산출이 된 건데, 이 131명 중에서 76.2%에 해당하는 100명의 학생들만 실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성공해서 이 100명을 총합격 인원 52명으로 나눈 1.92대 1의 최초 실질 경쟁률이라는 기묘한 지표가 산출된 것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각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을 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다룰 자료들은 이러한 역산 수치도 모두 포함해서 제작을 해두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입학처나 대학 어디가에서도 안 알려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낸 거야와 같은 오해 아닌 오해는 덜어두시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교과 90%, 출결봉사 10%라는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매년 바뀌었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이외에도 고교별 추천 인원 역시 확대되었으니까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높으면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무조건 고려하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서강대학교 공식 자료 내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국수영탐 세계 영역 각 3등급, 한국사 4등급,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영탐 세계 영역함 6등급, 한국사 4등급,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그리고 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수영탐 중 세계 영역 각 3등급, 한국사 4등급, 탐구 상위 한 과목 순서로 변화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인 2024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은 2023학년도보다는 2022학년도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강대학교 내부 전형 상황은 몰라도 외부 전형 상황은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입결이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2023학년도 입결보다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원인원 지표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 관련 지표는 석소장이 따로 산출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메이저로 출처를 기재해 두었고요. 편차 지표의 경우 딱히 의의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학부님들께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2023학년도 입결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조금 더 오밀조밀한 입결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아도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거의 80에서 90%에 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산출될 것이고 그만큼 고내신 학생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인데 석소장이 이전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시피 한 정도로 내려줄 테니까 고내신 학생들은 서성한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 100%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는 서강대학교는 꼭 지원하고 보세요라는 서강대학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만큼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도 늘어난 만큼 입결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만큼 2023학년도 입결 자료만 보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양해 연도의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도 함께 살피시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른 합격자 내신 성적 수준은 물론 충원율도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인간라인 대학교들의 2024학년도 변화 사항과 함께 접목해서 살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꾸준히 일괄평가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는 만큼 전형 내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변수는 보이지 않지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고내신 학생들이 와장창 몰려들 것이 뻔히 보이는 만큼 예년과 달리 내신보다 비교과에 그나마 자신이 있는 준상위권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추가 합격을 노리기보다 아예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거나 서강대학교 지원을 포기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편차 지표는 이전의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50% 컷에서 70% 컷을 뺀 값을 의미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고 생각보다는 내신 등급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비일반고 학생들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는 서강대학교가 서성한 라인 중 비일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학교라 하더라도 전체 등록 인원의 40%가량은 비일반고 출신 학생, 특히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이 다수 지원하고 다수 합격하는 학교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학부님들께서는 단순히 50% 70% 컷만 살피시고 우리 아이도 라는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편차 지표를 토대로 모집 단위 중 어떤 모집 단위에 비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지 등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학교 전형 내부 상황을 기준으로는 2022학년도 역시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비교과에 좀 더 자신이 있는 준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렸던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성평가로 운영이 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신등급 기반의 일부 지표만으로 전체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2024학년도의 전형 내부 상황이 2022학년도와 동일하다 보니까 2024학년도 역시 2023학년도보다는 2022학년도에 가까운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나 여러모로 2023학년도가 아니라 2022학년도의 양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서강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서강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2024학년도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입시의 행방은 고려대학교가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엄청나게 거대한 변수는 딱히 보이지 않지만 고려대학교만큼은 변수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성공적인 수시 지원 전략의 기초가 특정 대학교의 전형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인근 네임밸류 대학교들의 전형 특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